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안녕하세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며 상담하고 있는 자기의 코칭 연구소입니다. 이번엔 이승윤의 후아유 그레이님 편을 이야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승윤의 후아유는 총 8편을 통해 각 편마다 한 명씩의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그들 음악의 정서적 근원을 찾아가 그들의 음악을 이해하려는 것과 함께 대표 음악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이버 나우에서 주최하고 있지요. 특히 이번 편은 이승윤님의 사심이 가득한 방송처럼 보였습니다. 이승윤님이 이전에 만났던 게스트와는 달리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장난기가 많았었는데 10년 전에 자신에게 미디를 가르쳐준 사부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승윤님은 자신이 음악에 대해서 외골수였는데 그레이님에게 미디를 배우면서 이쪽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의 폭과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승윤님은 그를 은인으로 표현하더군요. 30호 가수로 알려졌던 싱어게인을 할 때 치리치리뱅뱅 등 몇 편 중에서 이승윤님이 미디를 통해 편곡하는 장면이 나왔었지요. 특히 치리치리뱅뱅의 도입부에서 마침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를 충격적으로 도입했었지요. 또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이적의 물의 도입부 등에서도 미디 음악을 맛깔스럽게 삽입했기에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지? 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시작점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레이님의 본명은 이성화, 1986년생입니다. 현재 나이로 약 36세에 해당되지요. 그가 어린 시절 접했던 음악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언급한 노래가 김국환님의 타타타였는데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란 가사와 음악의 끝부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김국환님이 부르는 이 노래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답게 미성의 하이톤으로 음의 높낮이 변화가 거의 없이 노래를 마치 랩같이 부르며 마지막에 아하하란 웃음소리를 내지르며 마무리하지요. 처음엔 아마도 이런 음악적 특성에 매료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왜 그레이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란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5살 때 들은 이 노래가 그의 인생이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란 점이 궁금해지더군요. 심리학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인생 스토리의 뼈대를 어린 시절에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인생 각본이라고 하지요. 물론 인생 각본은 커가면서 뼈대에 줄기와 살을 붙이기도 하며 드물지만 크게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쓰는 인생 각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아이가 당시에 접했던 주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레이님이 굳이 타타타를 언급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노래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이나 음악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더군요. 또한 가요 톱10 등의 가요 방송을 통해 꾸준히 음악을 듣다가 우리나라 힙합 장르를 개척한 서태지, 듀스 등의 음악을 들으며 본격적으로 힙합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90년대 초중반은 서태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난 알아요, 하여가, 교실 이데아, 컴백홈 등의 노래가 그 시대에 광풍을 일으켰는데
어린 그레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나를 돌아봐와 같은 곡의 듀스의 음악을 통해 힙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굿힙에서 힙합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웨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레이님은 힙합의 4요소를 언급했는데 이러한 힙합 문화에 점점 매료를 느끼고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힙합의 4요소는 크게 MC, DJ, 비보잉, 그래피티로 나누는데 힙합 노래가 당시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르였을 뿐만 아니라 액티비티하며 구시대에 저항하는 등의 세계관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레이님은 처음에 가수로 데뷔하기보다는 프로듀서로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프로듀싱 하는 작업 중 샘플링, 즉 포크라든지 다른 장르의 노래 일부분을 샘플링해서 힙합 음악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에 신기함과 함께 매료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바비 콜드웰이란 가수의 노래 What You Want Do You Love 라는 노래에서 샘플링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캔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창작을 다시 자기만의 힙합 방식으로 재창작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현재까지 프로듀서로서 참여한 음악이 200곡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접 노래도 불러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프로듀서로서 주로 활동하다가 가수 활동까지 영역을 넓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이님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꿈이 뭐야 란 곡이라고 합니다. 방송 중에 그 곡이 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학사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입니다.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계속 그렇게 고개 숙일 거야? 유재석 님이 진행하는 컴백홈이란 프로그램에서 이를 확인했었지요. 교과서에 보면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랩으로 표현한다. 20년 후 내 모습은 이란 작성란이 있더군요. 이 노래는 자신이 옥탑방에 살았을 때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옥탑방에 살면서 꿈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때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 꿈을 이룬 상태가 아니라 자신 역시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만든 곡이지요. 이 노래가 발표된 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길 바라는 기관에서 많이 연락을 준 듯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은 이 곡을 만든 이유 중에는 자신이 나태해질 때 자신을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이를 잔소리라고 표현하더군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잔소리이지요. 물론 그 밑바탕엔 I do, so I can do 란 긍정성과 열정이 깔려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방송 중에 불렀는데 가사를 다시 정확히 찾아보니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더군요. 정말로 타인에게 보다는 자신을 다그치면서도 격려하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멘탈 코칭의 구성 요소들을 고루 갖추었더군요. 이승윤님의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레이님이 선배 포지션인데 후배들에게 꿈이 뭐야 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란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뭐야 란 곡을 만들 당시에는 오히려 더 패기가 넘치고 내가 막 이런 말을 해야지 너는 뭔데 잘 살면 다야? 내가 이룬 거야? 그 꿈이 뭐야가 약간 그런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져 넌 꿈이 뭔데 뭐 약간 혼내는
사실 거울 보고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였지만 이라고 했지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에는 이룬 것이 없기에 뭔가 도전적이고 부모덕을 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난 스스로 이룰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인드를 가졌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후배에게 말을 한다면 자신의 현실이 이젠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에 맞게 보다 따뜻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결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다시 노래로 만들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 궁금해지더군요. 또한 그레이님은 꿈을 이루었나요? 아니면 꿈이 뭐라고 알고 있나요? 란 이승유님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 당시의 꿈은 이루었죠. 제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았지요. 지금은 또 꿈을 갖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10년 동안 되게 스토크를 하고 계속 그 꿈을 쫓아서 달렸다면 이젠 좀 더 풍경도 보고 주변 사람도 더 챙기기도 하는 게 더 제 나이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들을 때 대여섯 살 당시 김국환님의 타타타에 심취되어 있던 꼬마가 생각나더군요. 그 노래의 의미인 세상을 관조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꼬마 그레이에게 내면화되었다가 이것이 외면화되고 있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맨 마지막에 부른 노래는 Close to You 였습니다. 마음을 닫고 잠가버린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마음의 노크를 하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 가사였습니다. 이승윤님과 그레이님은 대화 초반에 콜라보를 서로 약속했었는데 대화 말미에 직접 전화번호도 교환하더군요. 이들이 콜라보하면 어떤 내용을 담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 장르는 서로 다르지만 삶에 대한 가치관은 서로 닮은 점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두 사람이었지요. 그는 또한 자신의 꿈에 대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의 음악을 사람들이 기대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그 이미지를 찾아갑니다. 그레이님은 김국환님의 타타타를 통해 세상을 관조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내면화했던 것을 성장하면서 그의 음악적 색채로 풀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이미지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인생은 자신의 내면에서 추구하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여정들이 값진 보석들처럼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